우리 주변에는 최고의 리액션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눈시울을 붉히고 당신의 사소한 성취에도 누구보다 크게 기뻐해주는 사람 말이죠.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우리는 깊은 위로를 얻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해주는구나 라는 확신과 함께요. 그런데 대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그 친구는 자기 얘기를 한마디라도 했던가? 분명 서너 시간을 함께 떠들었는데 정작 그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울이었지만 그 거울 뒤에 숨겨진 자신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성탐구소에서는 지나친 공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진심을 유폐해버린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쳐 봅니다. 이들의 과도한 친절이 어떻게 소통의 비대칭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서글픈 실록을 시작합니다. 보통 공감은 타인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숨기는 이들에게 공감은 애정보다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주변의 위험 요소를 감지하는 레이더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들은 과각성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 보호자의 기분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좌우되었거나 갈등이 잦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말투의 톤을 읽어내는 능력을 비정상적으로 발달시킵니다.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본능적으로 비위를 맞춰서 상황을 안정시키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공감은 너를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를 화나게 하지 않겠어 혹은 너에게 미움받지 않겠어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이유는 그 감정이 자신에게 튈까봐 미리 차단막을 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즉, 이들의 공감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인 셈입니다. 이들의 침묵 저변에는 뿌리 깊은 착한 아이 증후군, 굿차일드 신드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은 나쁜 짓이다 라는 강박적인 믿음입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내비치는 것은 관계의 종말을 의미하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항상 웃으며 갈등을 만들지 않을 때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내 진심을 말했다가 상대가 실망하거나 나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타인의 감정에는 무제한적인 공간을 내어주면서도 자신의 감정은 아주 작은 상자 속에 구겨 넣어 깊은 곳에 숨겨버립니다. 소통의 통로가 입력만 있고 출력은 없는 비대칭적 구조로 변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들어주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본성탐구소에서 분석한 이들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공허해집니다. 심리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자기 개방의 호혜성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내가 속마음을 하나 꺼내면 상대도 자신의 것을 하나 꺼내며 깊어집니다. 하지만 한쪽이 공감만 하고 자신의 패를 절대 보여주지 않으면 대화는 신문이나 상담으로 변질됩니다. 상대방은 처음엔 내 말을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지? 나만 발가벗겨진 기분이야 라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결국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선택한 침묵이 역설적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유리벽이 됩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공감함으로써 타인과 연결되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대화 속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고립된 섬으로 만듭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내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는 이들은 심리적인 변비 상태에 놓입니다. 타인의 슬픔, 분노, 억울함을 자신의 필터 없이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 내면에는 타인의 감정 찌꺼기들만 가득 쌓이게 되죠. 이를 심리학에서는 공감 피로, 컴패션 패티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속이 깊다, 성인군자 같다는 칭송을 듣지만 정작 속은 썩어 들어갑니다. 자신의 감정을 돌볼 에너지를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데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과부하, 타인의 고민을 듣고 나면 정작 자신의 일상을 살아갈 기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소외, 내 마음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입으로는 상대에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느끼는 자아 분열적 괴리감이 이들을 괴롭힙니다. 신체화 증상.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두통,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같은 신체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공감은 더 이상 따뜻한 나눔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는 고강도 감정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이들이 맺는 관계는 겉보기에 아주 평화롭습니다.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죠. 하지만 본성탐구소는 이를 가짜 연결, 수도 커넥션이라 정의합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회피한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모난 부분을 맞부딪히며 깎여 나갈 때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대에게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는 대신 숨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는 늘 표면적인 수준에서 머물게 됩니다. 가장 슬픈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도 정작 자신이 정말 힘들 때는 단 한 명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항상 들어주는 사람이어야 해 라는 강박이 스스로를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규정해버린 것이죠. 결국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는 고독한 존재로 남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비밀이 많다거나 신중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성탐구소의 시선에서 본 진실은 훨씬 더 가슴 아픕니다. 이들이 입을 닫는 이유는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남에게 보여주기엔 너무나 보잘것없고 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리도식 치료의 창시자 제프리 영은 이를 결함 수치심 스키마, defectiveness shame 스키마라고 불렀습니다. 이 도식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내 본 모습을 알게 되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말에 공감하는 것은 안전한 선택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는 그들의 것이기에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나의 이야기는 나의 결함을 드러내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감정, 욕구, 취향을 드러내는 대신 타인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로 자처합니다. 거울은 상대를 비추는 동안 자신의 뒷면을 완벽하게 감출 수 있으니까요. 영국의 소아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이 현상을 거짓 자기, false self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이를 수용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아이가 부모의 정서적 필요를 채워줘야 했던 환경에서 거짓 자기가 발달합니다. 아이는 생존을 위해 부모가 원하는 순종적이고 공감 잘하는 아이의 가면을 쓰게 되죠. 시간이 흐르며 이 가면은 얼굴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본성탐구소가 만난 많은 이들은 심지어 내 속마음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타인에게 공감하고 맞춰주는데 모든 감정적 안테나를 외부로만 향하게 한 결과 정작 진짜 자기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성장을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오염물질처럼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분위기가 망가질 거야. 내가 힘들다고 하면 상대방도 우울해질 거야. 라는 과도한 책임감이 이들의 입을 막습니다. 이들은 인간관계에서 일종의 정서적 완벽주의를 추구합니다. 타인에게는 슬픔도, 분노도, 질투도 다 수용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오직 밝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허용합니다. 만약 내 안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는 나빠 라며 스스로를 검열하고 삭제합니다. 결국 이들은 타인과 깊어질 기회를 스스로 차단합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가까워진다는 것은 나의 약점과 못난 부분까지 공유한다는 뜻인데 이들은 그 못난 부분이 드러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가오려 하면 더 열정적으로 리액션을 하고 공감을 해주며 상대를 상담 대상의 위치에 묶어둡니다. 상대가 나를 보지 못하게 오직 자기 자신만 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회피술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소멸하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되죠.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고 상대의 비위만 맞추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해소되지 못한 불만과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본성탐구소는 여기서 발생하는 기묘한 현상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수동적 공격성, Passive Aggressive Behavior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화를 내지 못합니다.
대신 아주 미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상대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전달합니다. 미묘한 지각이나 건망증, 중요한 약속에 늦거나 상대가 부탁한 일을 은근슬쩍 잊어버립니다. 미안해, 깜빡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무의식적인 저항의 표현입니다. 냉소적인 침묵, 분명 평소처럼 공감해주는 것 같은데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답은 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태도로 상대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이중구속, 더블 바인드. 겉으로는 다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하지만 표정이나 분위기로는 절대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라는 압박을 줍니다. 상대방은 이유를 모르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것은 최후의 방어수단입니다. 정면으로 충돌할 용기는 없지만 내면의 화를 어떻게든 배출해야 하기에 선택한 비겁하지만 안전한 복수인 셈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내 고민을 잘 들어주고 웃어주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연락을 끊고 SNS 계정까지 삭제하며 증발해버리는 일 말이죠. 사람들은 이를 두고 잠수라고 부르지만 본성탐구소는 이를 정서적 임계점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이란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인데 이들에게 그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들은 참기를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부탁을 해도 무리한 말을 해도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면의 댐에 미세한 균열이 쌓이다가 아주 사소한 자극 하나에 댐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이때 이들은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이 관계는 가망이 없어. 그리고는 한 번의 설명도 없이 관계를 종료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른 나열의 날벼락이지만 이들에게 이것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조용한 사형 집행입니다. 갈등을 직면할 에너지가 바닥났기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삭제뿐인 것이죠. 슬프게도 지나치게 공감하면서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태도는 주변의 감정적 흡결귀들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평소 다른 곳에서는 예의 바르던 사람들도 이들 앞에서는 유독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마구 투척하고 이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본성탐구소가 분석한 이 관계의 비극은 이들이 타인에게 이용당하면서도 그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존재 가치의 증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공포, 내가 유용한 존재, 잘 듣는 사람이 아니게 되면 아무도 곁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착취의 현장에 붙들어맵니다. 결국 이들은 타인을 괴물로 만들고 자신은 희생자가 되는 파괴적인 연극을 반복합니다. 겉으로는 성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타인에 대한 증오와 자신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몰라줄까? 라는 서글픈 외침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세운 공감의 장벽 때문에 타인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메아리칠 뿐입니다. 공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거울이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본성탐구소는 이를 위해 마이크로 자기 개방을 제안합니다. 갑자기 모든 치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호불호 표현하기. 뭐 먹을까? 라는 질문에 아무거나 좋아 대신 오늘은 매콤한 게 땡기네 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거절 연습. 미안하지만 오늘은 조금 피곤해서 일찍 쉬어야겠어 라고 아주 작은 선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조하리의 창 이론에 따르면 내가 나를 드러낼수록 타인과의 열린 영역이 넓어지고 관계의 불안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작은 진심을 꺼냈을 때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공포의 요새를 허무는 첫 번째 망치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큰 죄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본성탐구소는 단언합니다. 갈등이 없는 관계는 죽은 관계입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다름을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당신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서운함을 말하고 거절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때 비로소
상대는 진짜 당신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타인을 실망시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기분을 관리하기 위해 태어난 감정 관리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의무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공감이 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너무 잘 들어주기만 하고 자기 얘기는 하지 않는다면 당신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그에게 너무 많이 쏟아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그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함께 숨 쉬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먼저 물어봐 주기. 그의 공감에 고마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너는 어떤 기분이야? 너의 하루는 어땠어? 라고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져주세요. 침묵을 견뎌주기. 그가 속마음을 꺼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대답이 늦더라도 재촉하지 말고 그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침묵의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취약함을 환영하기. 그가 아주 작은 불만이나 약점을 보였을 때 비난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세요. 오늘 본성탐구소에서는 남의 말에 지나치게 공감하면서도 정작 속마음은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이들의 공감은 고귀한 희생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가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투명한 거울을 깨트려야 할 때입니다. 거울이 깨진 자리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남겠지만 그 틈 사이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정직한 진짜 사람이 되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진심이 담기지 않은 공감은 모래성과 같지만 당신의 서툰 진심이 담긴 대화는 세상을 견디는 단단한 바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 끝에 머물다 사라진 수많은 말들이 이제는 제 주인을 찾아 세상 밖으로 나오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진심은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충분히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여는데 작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성탐구소였습니다.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속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